네, 이렇게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진 산불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 달성과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 산불 피해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영남 지역의 산불은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40년 베테랑 헬기 기장마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남성현 전 산림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서 어젯밤에도 이제 많은 인력 또 장비들이 투입이 됐는데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청송이나 영덕, 의성, 산청의 현장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화재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산림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예, 저 산청 하동은 현재 한 77%, 안동 지역은 한 52%, 영덕은 10%, 의성 54%, 청송 지역 77%, 영양 18%, 울산 울주 76%이 정도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덕하고 지금 영양 이쪽이 예, 굉장히 지금 진화율이 낮지 않습니까? 10% 정도죠? 네, 10%대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산불이 나면 초동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네. 지금 공중에서 헬리콥터에 의해서 불을 끄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지상에서 진화 차량 그다음에 진화대원들이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불을 꺼야 완전 진화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잔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야간에 헬기가 철수한 후에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산에 들어가야 될 길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탐방로 위주지 아, 차가 들어갈 길이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밑에서 호수를 한 2km까지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야간 작업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투입하는 게 아니고 베테랑들, 전문 인력들만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바람도 원래는 밤이 되면 또 잦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 지역은 바람도 세게 불거든요. 아, 그래서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지역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고 먼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하고 이장님들은 불이 지금 우리 지역까지 안 왔어도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체적으로 지금 뭔가를 그렇습니다. 빨리 진화를 네, 하고 네. 있고 해야 하는 것인데 예. 지금 그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지금 이제 계세요? 애로사항이 뭐냐면 예. 이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헬리콥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헬리콥터는 정비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정비를 들어가니까 진화 좀 가동률이 예. 점점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헬리콥터가 이제 그 기장들이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투입이 되면 네. 피로도가 지금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좀 쉬어야 되거든요.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화율이 더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가 누적되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좀 네네.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인력이 태부적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크게 우리가 대형 산불을 방지하려면 장비, 인력, 그러니까 지상 진화 장비, 그다음에 공중 진화 장비, 헬기와 지상 진화 차량, 그리고 그거를 진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보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 하기 위한 인도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피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예. 이장님들은 불 끄는 것보다 이 곳곳에 농산촌 가시면 외딴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다니면서 그 노약자, 그다음에 이렇게 장애인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러니까 지금 경북 북부 지역 외에도 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없습니다. 지역에서도 지금 전국이 화약고다. 아, 그리고 또 지금 예, 이제 예. 여러 가지 산불을 끌 수 있는 진화 장비 인력이 거의 이제 소진됐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대구하고 뭐 달청 그쵸. 또 전북 났다고 그러는데 무주에서도 무주도 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비는 소식이 있지만 전국이 화약고기 때문에 어디나 안전한 곳이 없다.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이 아무 곳도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을 명심을 해야겠군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저희 지금 제보자분과 네. 한 분 전화 연결을 하고 상황을 좀 어떤지 들어보고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제보자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혹시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예, 오늘 전화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경북 영덕군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살고 계셨던 집에 피해가 상당했다고, 그래서 지금 인근 숙소에 계신다고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맞는 거지요? 예, 예, 당시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 뒤에서 산불이 번져서 집이, 아버지가 지은 집이 다 가버렸습니다. 아유, 네. 제보자님, 지금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이 제보자님 댁이 맞으신 거죠?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으셨다는 그 집이신 예. 것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한눈에 봐도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이게 정말 너무나 끔찍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제보자님. 예, 예. 글쎄요. 당시에 어떻게 바로 대피를 하신 것이었습니까? 뭐 어떻게 되셨을까요? 마을 이장님이 대피를 하라 해서 이제 영덕 읍내로 이제 대피를 해가지고 예. 대피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는 궁금해서 이제 어떻게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올라가 예. 봤습니다. 근데 예. 집은 불타고 있었고, 네. 예, 불타고 있었고, 네,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내주신 영상만 봐도 집이 좀 전소된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해당 영상은 이제 산불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찍은 영상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주변 상황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진화는 좀 됐고, 네네. 진화는 좀 됐고,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예, 제보자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이게 처참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참 드려야 될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장님께서 당시에 이제 급히 와서 대피를 하라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그때는 그 전까지는 대피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뭐 모르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당시 상황이 어떠셨는지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이 너무나도 지금 좀 놀라워서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당시 상황은 예. 일단 그 의성에서 안동 쪽으로 불이 넘어오고 있었고, 예. 근데 저희 집이 이제 불과 산이랑 한 1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경북권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불고 있었고, 근데 강풍주의보가 이제 그냥 영덕군에 저희 집으로 덮친 것 같아요. 갑자기 예. 날아온 거군요. 예,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이 대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상황이 돌변한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어디로 당시에 대피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대피를 하라고 해서 이제 영덕군에 이제 체육관으로 대피를 하라 해서 예, 예. 예, 체육관에서 대피를 하고 이제 대피소에서 이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장님의 안내로 대피를 했고 인근에 있는 체육관으로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네. 뭐 대피 문자나 이런 안내가 좀 구체적으로 잘 됐었습니까? 그 통신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이장님의 안내를 받고 급히 가셨던 거고. 사실 예. 지금 이제 숙소에 계시고 지금 이제 아버님께서 지으신 집도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어떤 게 가장 좀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생필품이 제일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예. 이 생필품이 근데 의식수가 제일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숙소에서 임의로 하고 계시는 거죠?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특별히 그 생활에 대한 어떤 안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일단 지금은 워낙 산불이 아직 진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추후에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도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피하셨을 상황이 굉장히 좀 다급했던 걸로 저희가 좀 추정이 되거든요. 이 너무 황망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제보자님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도 놀라시고 이 부분이 좀 더 피해가 없어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저희가 드는데요. 제보자님, 저희 그럼 끝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예. 네. 이재민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도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님, 연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영상도 함께 보셨고요. 목소리를 보셨을 때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다급했던 상황이었던 것 네. 같아요. 갑자기 불길이 네. 치솟았고 집이 전소가 됐네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예, 뭐 이제 문자 메시지 뭐 제 문자 받았느냐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농산촌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지금도 행정당국에서 예.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 방송이라고 해서 마을 방송을 하거든요. 문자는 문자대로 가고 네. 마을 방송을 하는데 대부분 어른들이 안에 계시잖아요.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있지만 시스템도 있는데 시스템을 또 보강해야 될 게 마을 방송을 하면 바깥에서는 들리는데 안에 계시면 못 듣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가호 돈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네. 근데 가가호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농산촌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 이런 분들은 가가호 그 방에서도 들 수 있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제가 보면 굉장히 급선무다. 그런 좀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이제 제보자님의 발언을 통해서 상황을 들어봤을 때 의성에서 안동으로 예. 산불이 좀 갑자기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산불이 난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큰 산불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저게?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이 기록에 의하면 그동안에 아무리 대형 산불이 났어도 그동안에는 1시간에 예. 산불이 번지는 게 한 4km 갔어요. 4km. 음, 근데 이번에 보면은 거의 8km. 1시간에. 그 두 배를 강풍 두 때문에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이 불고 회오리 바람처럼 거의 태풍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불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예. 가다가 지형 지세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대 이제 주변의 이제 불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 우리 지역에 아직 불이 안 왔어도 네. 안전하게 사전에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할 때 뭐 완진이 됐다 이런 네. 표현도 하는데 네. 사실 완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완전 진화라는 것은 불씨가 하나도 없는 거고 예. 저희가 이제 주불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예. 큰 불이 잡혔다. 그래서 이제 완전 진화는 어느 정도 이제 공중하고 지상에서 불을 어느 정도 끄고 나면 예. 마지막 뒷불 정리 우리가 잔불 정리 그러거든요. 예. 마지막에 그 지금 낙엽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2m까지 쌓인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낙엽은 떨어지는데 과거 같으면 낙엽을 가지고 이제 뭐 땔감도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매년 낙엽이 떨어진 게 그냥 산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한 2m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충분히 앞에서 이게서 볼 때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낙엽 속에 잔불이 있으면 바람만 바로 불으면 바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 마무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 잔불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뭐 방금 말씀해주신 낙엽 이런 부분도 있고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붕이 초가집으로 네, 네.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게 단열이나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렇게 화재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네. 뭐 물을 미리 뿌려 둔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물을 뿌리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지연제 산불 확산 지연제가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개발한 게 있어요. 예. 작년까지는 미국제를 수입을 했어요. 아. 그래서 대형 산불 날 때만 부득이한 경우만 이제 지연제를 썼는데 이제는 문화재 보호구역, 그다음에 아까 화해마을 같은데 예. 네네네. 중요한 지역은 일단은 코팅을 합니다. 코팅. 그 지원제가 코팅 역할을 코팅하는 하는군요. 거예요. 코팅. 예. 코팅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물 한 80%, 지연제 한 20%. 그래가지고 이제 뿌려놓으면 그게 아주 이 비가 오지 않는 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약효가 있다. 아.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주요한 시설에는 지금 지연제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예. 어떤 분들이 이게 환경적으로 또 동식물에 유해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이거는 이미 다 관계기관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증 다 해서 예.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한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제를 사용한다고 네. 했는데 네.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일반 지금 당장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가정집은 이제 예. 본인들이 이제 그 물을 사전에 뿌려놓고 아까 대피해야 되고 어디에 뿌리는 게 좋은가요? 그거 이제 자기 집 주변에 뿌려야 되고 예. 저희가 사전에 이제 중요 사찰 문화재 지역은 예. 스프링클러도 있고 예. 소화전도 있어요. 네네. 근데 집에 있는 소화전 가구 끄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스프링클러, 소화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주요 지역은 해야 되고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산 밑에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나무를 베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계속해서 이제 나무가 우리나라 지금 취락 구조가 산 밑에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격거리를 조성을 해줘야 불이 오다가도 물론 강풍이 불면 건너뛰지만 2km까지 네. 건너뛰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이 자기 집에서 이격거리를 나무를 다 베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야산에 감염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쌓아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지금 되겠어요? 이제 소나무 재선축이 전국적으로 특히 영남 지방 중심으로 이제 좀 계속 지금 피해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약이었기 때문에 예. 나무를 베입니다. 나무를 베서 약을 해놓고 쌓아놓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끄집어내야 되는데 6개월 지나면 그게 이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뭐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영남 지방에는 소나무 재선축 피해목이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불이 혹시 지나가면 불쏘시개 될 우려가 있어서 이제는 그것도 완전히 이제 사전에 끄집어내서 목재로 쓸 수 있는 데는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지대가 없다. 무조건 조심을 해야 전국이 되는 불쏘시개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두 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네. 또 하나 저희 조금 전에 그 기자 연결을 할 때 기자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만큼 공기도 좋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물론 산불이 좀 지나간 지역에서도 지금 공기질이 좋지 않잖아요. 네. 이 부분으로 인한 또 피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 마스크를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뭐 궁금해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예, 예. 일반적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방염 마스크 지금 질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옷도 화재에 그냥 강한 방염복을 네. 주는데 일반 이제 시민들 주민들은 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일반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를 네. 쓰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수건 아, 물수건을 가지고 물을 해서 대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기에 조금 도움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 대피할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수건에 물을 묻혀서 그렇습니다. 좀 대피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거의 대피 문자를 받거나 하면은 차량을 타고 대피를 하게 될 텐데 네. 이게 또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네, 사례도 있었어서 안개 때문에 연기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차량 그렇습니다. 대피 시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개인적으로 차량으로 대피하는 건 거의 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왜냐하면 식으로 아까 대피를 해야 말씀드린 될까요? 것처럼 이게 산불의 방향이 네. 바람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국도하고 고속도로 달리는데 거기에 굉장히 화염뿐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질식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행정당국의 안내에 따라서 그냥 주변에 가까운 학교,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마을회관 이쪽으로 가야지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보면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사전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사실 행정당국에서 예. 미리미리 다 알려주고 어디서 홍보물도 확인을 주고 하나요? 예? 예, 그거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그 마을회관에 벽보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관심 있게 보면 좋은데 예.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좀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인터넷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인터넷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평상시에
마을회관에 붙어 있는 대피소. 우리 산사태나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피소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네. 그러니까 그 대피소에 안전하게 가고 주로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인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을 때는 이제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행정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라도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미리 해두면은 좋겠군요. 네. 자, 이번은 이제 이 산불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헬기 같은 것도 이제 너무 노후화됐다, 수량도 부족하다. 이게 왜 제때제때 미리미리 되지 않았는가 이런 네.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당장 지금 산불이 꺼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는 산불은 산만 타는 게 아니고 인명 피해도 있지, 마을이 타지, 도시가 타고 있거든요. 이제는 산불은 국가 안보, 사회 재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대형 산불 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수립을 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산불 헬기를 하나 살려면 10,000리터짜리 하나 살려면 550억입니다. 헬기 한 대. 한 대. 예. 근데 지금 저는 주장하는 게 예. 우리나라 앞으로 한 10,000리터 한 10대 이상은 사야 되거든요. 많이 부족하군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기를 지금 계약했어도 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3년 후에 들어옵니다. 그럼 6년 아니 그러니까 3년 후에 지금 지금으로부터 계약을 3년이요. 해도 3년 후에 들어오고 예. 가격은 헬기 한 대가 550억. 한 10대면 5,500억. 그다음에 지상 진화 장비, 인력 이런 걸 전부 하려면 과거 이제 예산인데 네. 저는 국방비 투입하듯이 이제 산불 재난에 투입을 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 허락하면 네. 이번 기회에 산불도 하나의 재난, 국가안보재난원에서 네.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뭐 요새 이상 기후 문제도 있고 뭐 3월이나 4월에는 산불 대형 산불의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때문에 뭐 재난 문자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점검을 미리 해놨어야 된다 이런 좀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재난 문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농산촌의 마을 단위로 지금도 스마트 방송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급합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 예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얘기 들어보면 그걸 좀 국비도 좀 어느 정도 주고 그러면 지방비 돼가지고 스마트 방송하면 집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예. 대피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바깥에서도 듣지만 안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가가호우 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제보자님과 통화를 했을 때 당장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산불도 계속 번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지금 이 당장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은 우선은 이제 뭐 저 범부처적으로 예. 그 이재민에 대한 대책이 예.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 산불이 어느 정도 이제 진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복구 대책, 그다음에 앞으로의 항시 산불 대책 이런 것들을 아주 전향적으로 우리가 재검토해서 총체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그 산불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아까 저희가 제보자님 통해서도 들었지만 산불이 갑자기 이렇게 옮겨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라도 뭐 근처에 있다면 미리 대피하는 게 미리 가장 대피를 해야 좋을까요?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1시간에 과거에 가장 많이 했을 때 4km 했거든요. 지금은 8km. 8km. 네. 2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향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 지역이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고 또 피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뭔가 시급하게 지금 뭔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비라도 좀 내리면 어떻게 좀 이게 좀 글쎄요, 이게 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가 내리면 예, 이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예, 바람이 불고 계속해서 기온이 높아지면 네. 습도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 제 경험에 그렇습니까? 의하면 예, 예. 비가 와도 조금 오면 하루면 그다음부터 또 위험입니다. 아, 그게 비가 생각보다 흠뻑 오래 안 와도 가는군요. 바람이 불면 한 5일 이상 안 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더 좋겠지만 예. 항상 전국이 화약보다 특히 언제까지 4월 말까지 바람 많이 불고 그다음에 온도도 높아지고 야외 활동 많이 하고 이걸 굉장히 산불 대책 특별 기간으로 해서
온 국민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비가 오고 나서 내일부터 당장 뭐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네. 산불이 확산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예. 비가 5mm 이하 오면은 내일 하루는 오늘과 내일은 좀 몰라도 모레부터는 다시 위험이 또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면서 같이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가 또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오면은 너무 좋은데 네네. 적당히 오면 우리가 이제 헬기 운항에도 장애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비와 산불과의 관계가 왔으면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려사항은 비가 왔으니까 안전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비가 오더라도 조금 오면은 하루밖에 안 간다. 그리고 많이 오더라도 5일 이상 안 간다. 바람이 불면 금방 마른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예.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종합해보면 이제 4월 말까지는 네. 무조건 조심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성현 전 산림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